많이 하고 적게 먹어야지 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열심히 관리하는데 몸이 그대로인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살이 더 찌시는 분들도 있죠. 아직도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얍삽하게 살 빼기, 꾀부리며 살 빼기, 좋게 말하면 똑똑하게 살 빼기죠. 그래서 20kg 이상 감량에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이 삶은 우리 인간의 몸 구조상 오래 유지할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선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근데 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다이어트, 관리 분명히 필요성을 느낄 거고 놔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살 빠지는 누구나 지속 가능한 똑똑한 다이어트의 세계로 데려가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소화 효소를 먹는 겁니다. 아니 뭔 소화제도 아니고 소화 효소를 먹냐 하실 수도 있는데, 소화가 잘 돼야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화는 소화제가 아니라 소화 효소가 하는 거거든요. 특히 떡볶이, 피자, 치킨,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화 효소 더욱더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독소가 되어 몸에 쌓이는데, 방금 제가 언급한 음식들은 소화가 더 안 되죠. 그러면 장 내에 독소, 가스가 차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내장 지방 축적, 피부 트러블, 복부 팽만, 붓기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소화 효소는 밀가루의 글루텐, 유제품의 카제인, 유당 등 소화가 까다로운 것들의 소화를 도와주는데, 제가 말한 음식들 전부 밀가루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더욱더 소화 효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면 식후 졸림과 급격한 허기가 줄어 군것질을 잘 안 하게 되고, 음식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다이어트를 내 의지에 막혀 실패 확률을 높이지 말고 우리 몸이 다이어트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요. 소화효소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저는 이왕이면 고를 때 역가가 높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역가는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얼마나 잘 분해하는지를 나타내는 활성도 수치인데, 역가가 높을수록 소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GMO 코팅이 없는 제품이 좋겠죠? 해당 제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섭취 방법은 식사 5분에서 10분 전에 한번 먹고, 밀가루, 유제품, 튀김 이런 거 먹는 날엔 한 번 더 챙겨 드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탄수화물을 똑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은 살찌니까 줄이라고들 하는데, 그럼 그냥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먹냐인데,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흰쌀밥, 흰빵, 밀가루 이런 거 당을 급격하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이 인슐린은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서 살이 많이 찌시는 거 이젠 다들 아시죠? 근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통곡물, 귀리, 껍질 있는 고구마, 감자, 사과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최소화하는 것도 모자라 위에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이 우리 다이어트에 진짜 중요한 장기거든요. 근데 이 장에 식이섬유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내에 세균이 만드는 물질에는 단쇄지방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역할이랑 이 에너지 소비하는 역할을 해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딱 원하는
원하는 역할들을 쏙쏙 골라 해주죠. 근데 얘는 장내 환경이 좋을 때만 만들어지니까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청소당번 역할을 해줍니다. 즉 장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에는 뭐가 있냐? 다 껍질째 먹는 뭐 사과, 고구마, 감자, 귀리, 콩 등등이 있는데 저는 블루베리를 추천합니다. 일단 블루베리는 생이냐 냉동이냐 차이가 크게 없어서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좋은 탄수화물인데다가 블루베리 자체에 체내 지방 분해 촉진, 지방세포 형성 억제 효과까지 있어 다이어트에 있어 정말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 고구마, 감자, 귀리 이런 건 솔직히 먹기 불편하잖아요. 뭐 씻고 삶고 뭐 조리해야 하는데 블루베리는 그냥 조리 없이 씻어서 먹기만 하면 돼서 정말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뭐 맛도 있고요. 블루베리 불호인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 쿠팡에서 사 먹던 블루베리 링크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 놓을 테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생 블루베리는 아무래도 생이기 때문에 알 중간중간에 좀 문드러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생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운동 없이 살 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이자 필수 요소, 다이어트 할 때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단백질 먹으라고 하면 근손실 나니까 먹어야지 생각하죠. 맞죠? 맞는데 다이어트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면은 식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보통은 먹으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참아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참는단 말이에요. 참지 말고 단백질 드세요. 괜찮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다이어트는 절대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단백질이 왜 이런 면에서 좋냐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바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줘서 충분히 섭취하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에 대한 식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 먹는 거 잘 참는데요? 괜찮은데요? 이런 생각하면서 무작정 참지 말고 배고플 땐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나의 의지가 아닌 호르몬에 맡길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호르몬을 믿으세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 앞서 말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근손실이죠. 근손실이 나면 보기에도 안 좋은데 기초대사량도 줄어드니까 단백질 적정량은 무조건 챙겨 드셔야 돼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자기 몸무게의 1.5배에서 2배 정도 드셔주시면 되는데 만약 내 몸무게가 70kg다 라고 하면 70kg 곱하기 1.5인 105g을 먹어주면 됩니다. 105g이면 보통 닭가슴살 한 개에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하루에 5개, 그리고 계란 하나에 보통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105g을 채워야 되니까 계란 18개 정도를 먹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서도 저게 말이 되냐 싶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틴 한 잔씩을 먹어줬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일도 바쁜데 하루 단백질 적정량 맞춰가면서 챙겨 먹기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리고 더군다나 귀차니즘이 심해서 조리하는 게 싫었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걸 선호했는데 이 단백질 쉐이크는 그게 가능해서 더 좋았어요. 자기 몸무게의 1.5배 먹으려면 생각보다 자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닭가슴살이나 계란 이런 걸로만 채우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엔 결국 안 먹게 되는데 프로틴은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가 있어서 간식으로 한 잔씩 마셔주면 포만감에도 좋고 단백질 적정량도 채울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 계란, 연어 이런 걸로만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프로틴 음료 같이 한 잔씩 챙겨 드시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수많은 프로틴 중에 왜 이 더단백을 마셨냐,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이 프로틴을 왜 마셔? 우리 몸 생각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더단백 프로틴은 좀 좋았던 게 이 한 잔에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고 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에 BCAA도 들어있고 뭐 다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건 당이 1g 미만이에요. 물론 이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프로틴 음료를 마시지만 저희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당이 높아버리면 사실 크게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더단백은 당이 1g 미만이어서 다이어트 할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쿠팡에서 묶음으로 사면 개당 한 129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뭐 식사 대용으로도 좋지만 배고플 때 간식으로 하나씩 드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는 무작정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을 좋은 음식으로 채워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더단백은 그 프로틴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다양하니까 한 번씩 드셔보세요. 저는 쿠팡에서 사 먹었었는데 쿠팡에서 직접 사 먹었던 그 프로틴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영상에서 총 3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소화 효소를 먹자.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자. 자, 세 번째, 배고픔 참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로 채워 넣어주자. 이 3가지 습관은 솔직히 다른 운동보다 훨씬 쉽고 꾸준히 지키기 편하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호르몬에 초점을 맞춘 다이어트 방법이니 따라만 하시면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몸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